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는 한여름날, 광주 거리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아침부터 쏟아지는 강렬한 햇볕 아래 72세의 박순애 할머니는 목적지도 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광주 상업지구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재력가였지만 정작 자신의 집조차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박순애 할머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이 어디였는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녀를 키우며 광주의 번화가를 하나둘 사 모으던 과거의 기억은 이미 희미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박순애 할머니를 낯선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얼룩덜룩한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 때문이었죠. 하지만 박순애 할머니는 그런 시선조차 느끼지 못한 채 묵묵히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땡볕 아래를 걷다 보니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싶었지만 주머니에는 동전 한 푼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기억 속에서 저기가 은행인 것 같아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겹게 발걸음을 옮겨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시나마 정신이 드는 듯 했지만 은행 안 사람들은 박순애 할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리를 두려는 듯 자리를 피했고 또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구로 다가간 박순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물 한 잔만 주실 수 있을까요? 어쩐지 여기가 익숙한데. 하지만 젊은 은행원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혐오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저기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다시 한번 애원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뭔가 기억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은행원은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경비님, 저 할머니 좀 내보내주세요. 다른 고객님들이 불편해하세요. 곧 경비원이 다가와 박순애 할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나가셔야 합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그렇게 박순애 할머니는 은행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은행 문턱에서 휘청거리던 박순애 할머니는 결국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번쩍하며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이 이 은행에 125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예금해 두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광주 상업지구의 상당 부분을 소유한 큰 손이었던 자신이 이렇게 쫓겨나다니. 박순애 할머니의 눈가에 굵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은행 앞 보도블록 위에서 한참을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엉덩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거래해온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박순애 할머니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시선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은행을 찾아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맡긴 돈이 125억인데 박순애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광주 도심의 건물들을 하나둘 사들이며 모아온 재산이자 자녀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는데 그 돈을 맡긴 은행에서 이런 대우를 받다니. 은행 유리문 너머로 은행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까 자신을 쫓아낸 젊은 직원은 여전히 고객들을 응대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 한편이 더욱 아려왔습니다. 박순애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은행 직원들이 그녀를 보면
허리가 굽혀질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자락을 매만지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광주의 중심가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자신의 집을 또렷한 정신으로 찾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앞을 지나 충장로를 걸으며 박순의 할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흐릿하게만 보이던 간판들, 임대료를 깎아달라는 상인들의 표정까지도 또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치매라는 병이 잠시 물러간 덕분이었죠. 박순의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법적 대리인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죠. 오늘 있었던 일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1시간 넘게 걸어 겨우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오늘 제가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너무 속상하셨겠어요. 함께 가시죠. 변호사의 말에 박순의 할머니는 안도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박순의 할머니는 오랜만에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단정하고 품위 있는 한복을 골라 다림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달라질 거야.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내일은 내가 누군지 보여줄 테야. 박순의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무시당할 것이 아니라 당당한 건물주의자, 거액 예금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한복을 다리며 내일 할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박순의 할머니의 집에는 분주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화장대 앞에 오랫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머리도 말끔히 빗어 올리고 얼굴에는 은은한 분까지 발랐죠. 어젯밤 늦게까지 다림질한 한복도 곱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질 거야.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광주 상업지구 상당 부분을 소유한 당당한 여성의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습니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할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오늘은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단단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은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변호사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님, 혹시 예금 전액을 인출하실 건가요? 조금도 남기지 않으실 건가요? 은행 앞에 도착하자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박순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은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제 자신을 쫓아냈던 바로 그 창구로 향했습니다. 어제 저를 기억하시나요? 박순의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제 그 은행원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은행원이 말을 잇기도 전에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이분은 충장로 일대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신 박순의 할머님이십니다. 어제 물 한 잔을 부탁하셨다가 쫓겨나신 바로 그분이시죠. 변호사의 말에 은행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달려 나왔습니다. 박순의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는 손을 들어 사과를 막았습니다. 사과는 됐습니다. 제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르신,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만 박순애 할머니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예금과 임대료 통장을 전부 해지하겠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느라 한참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금액이 워낙 거액이라 절차가 복잡했습니다. 125억 원 전액과 임대료 통장 30개를 전부 해지하시는 것이 맞으신가요?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순애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고 은행 직원은 식은땀을 흘리며 계속해서 만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렇게 오전 내내 서류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돈을 모두 인출하고 은행을 나서는 박순애 할머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어제의 모욕감은 이제 더 이상 가슴 한켠을 무겁게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당함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음에는 어느 은행으로 가실 건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박순애 할머니의 말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가 모든 예금을 인출하고 떠난 후 은행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점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어르신을 쫓아낸 직원은 누구입니까?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점장의 깊은 한숨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네는 알고 있나? 우리 지점 전체 예금의 40%가 박순애 어르신의 돈이었다는 걸. 게다가 충장로 상가 임대료만 해도 매달 수억 원씩 들어오는 계좌였어. 그 모든 거래처를 한 번에 잃어버린 거야. 지점장의 질책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은 하나둘 창백해져 갔습니다. 어떻게든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젊은 직원이 황급히 일어서며 말했지만 지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박순애 어르신의 자존심은 이미 상처받으셨고 우리 은행에 대한 신뢰도 완전히 잃으셨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광주 시내 다른 은행 지점장들에게서 하나둘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애 어르신이 정말 모든 돈을 인출하셨다면서요. 지점장은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편 충장로 상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가 임대료 통장을 모두 해지하셨대. 그동안 은행 직원들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깍듯이 대했는데 이제 어느 은행으로 가실지 궁금하네. 은행 본점에서도 감사팀이 급히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은행 최고 VIP 예금주를 이렇게 잃어버리다니. 지점장은 쏟아지는 질책을 묵묵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젊은 직원은 결국 인사과로 불려갔습니다. 고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당신의 이번 실수로 은행이 입은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까? 인사과장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습니다. 충장로의 다른 은행들은 박순애 할머니의 계좌 유치를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은행을 선택해 주신다면 최고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순애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은행의 실적은 눈에 띄게 하락했습니다. 예금 잔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물론 충장로 상가 임대료 수수료 수입도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점장은 매일 밤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까? 직원들 사이에서는 자책과 후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친절했더라면, 할머니의 정체를 진작에 알아봤더라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모든 고객님을 귀하게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떠나버린 박순애 할머니의 마음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은행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박순애 할머니는 충장로에 자신의 건물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은행 통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은행들을 꼼꼼히 살펴보는 중이었죠. 상인들은 평소와 달리 더욱 반갑게 박순애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그 은행에서 정말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면서요? 오래된 의류점 주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맞아요. 하필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그런 일이 있었네요. 박순애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문은 이미 광주 전역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충장로 큰손 박순애 할머니가 당한 수모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 은행은 이제 끝났어.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순애 할머니가 거래했던 은행의 직원들은 매일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고객들의 싸늘한 시선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저기, 박순애 할머니 쫓아낸 은행이라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특히 그날 박순애 할머니를 쫓아냈던 젊은 직원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꿈속에서도 사과를 반복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광주의 다른 은행들은 박순애 할머니의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각 지점장들이 직접 박순애 할머니를 찾아와 영업을 시도했습니다. 저희 은행은 모든 고객님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하지만 박순애 할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하는 친절은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곳을 찾고 있어요. 박순애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지점장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충장로의 상인들은 자발적으로 그 은행과의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그렇게 무시한 은행이라면 우리도 거래할 이유가 없지. 한 달 만에 수십 개의 상가 계좌가 다른 은행으로 옮겨갔습니다. 은행 본점에서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실추된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충장로에서 그 은행의 위상은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박순애 할머니는 마침내 새로운 거래 은행을 정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오랫동안 충장로를 지켜온 향토은행이었습니다. 지점장의 정중한 인사에 박순애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행가에는 새로운 교훈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란 무엇인지 대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오랫동안 회자되며 광주 금융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은행이 고객 응대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고 신입 직원 교육에도 이 사례를 필수로 포함시켰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다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 뼈저리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거래 은행에서는 박순애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언제든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전용 휴게실이었죠. 어르신. 이제 저희가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진심 어린 배려에 박순애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충장로 상인들은 박순애 할머니를 더욱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힘드신 곳은 없으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정성 어린 마음이 곳곳에서 전해져 왔습니다. 때때로 치매 증상이 찾아올 때면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박순의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어르신, 댁이 이쪽이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를 챙기는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전 은행 직원들은 여전히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마음에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자신의 재산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치매 환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에 거액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선행은 또 다른 감동을 낳았습니다. 광주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 데가 진정한 고객 서비스의 의미 등의 제목으로 여러 기사가 실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 깊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돈의 크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해요. 박순의 할머니의 이 한마디는 금융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모든 은행이 마음으로 모시는 서비스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광주의 모든 은행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모든 고객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형식적인 구호가 아닌 진심을 담은 약속이었습니다. 박순의 할머니가 남긴 교훈이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지만 박순의 할머니의 자존심과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소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소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충장로의 풍경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의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았습니다. 진정한 서비스의 가치가 무엇인지,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소중한 이야기였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박순의 할머니는 다시 광주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다시 심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충장로 상인들이 먼저 다가와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어르신, 추운데 이리 들어오세요. 오래된 찻집 주인이 박순의 할머니를 따뜻하게 안으로 모셨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가세요. 제가 지점장님께 연락드릴게요. 잠시 후 새로 거래하는 은행의 지점장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모시러 왔습니다. 오늘은 날도 추우니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부축하며 박순의 할머니를 모시는 모습은 참으로 따뜻해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예전에 거래하던 은행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순의 할머니는 무언가 기억이 나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야, 저기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희미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님, 이제 저희가 잘 모시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점장의 따뜻한 말에 박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기억은 흐릿하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자존심만큼은 여전했습니다. 치매가 심해질 때면 박순의 할머니는 자주 길을 잃곤 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충장로 상인들과 은행 직원들이 언제나 그녀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있잖아요. 이런 진심 어린 마음들이 박순의 할머니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가끔 옛 은행 직원들이 박순의 할머니를 멀리서 바라보곤 했습니다. 후회와 반성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작 저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여전히 박순의 할머니의 이야기는 널리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봐야 한다. 진정한 서비스는 진심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교훈들이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치매는 깊어졌지만 박순애 할머니의 품격은 여전했습니다.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해주는 이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만은 또렷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거리를 떠돌던 그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지만 박순애 할머니가 남긴 교훈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광주 거리에는 박순애 할머니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이들이 가득합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녀가 남긴 자존심과 품격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충장로에 특별한 소식이 퍼졌습니다. 박순애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상당액을 치매 환자를 위한 복지시설 건립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치매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박순애 할머니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매로 인해 겪었던 그날의 아픔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새로 건립될 복지시설은 충장로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매일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좋은 풍경을 보실 수 있겠죠. 건물이 완성되어 갈수록 많은 이들이 박순애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의 마음씨가 참 고우십니다. 우리 동네의 자랑입니다.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치매가 점점 진행되어 갔지만 박순애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던 그 은행 이야기도 이제는 흐릿해졌지만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람이 재산이고 마음이 재산이에요. 박순애 할머니의 이 말은 이제 광주 시민들 사이에서 널리 회자되는 금언이 되었습니다.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복지시설이 문을 열던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위해 모였습니다. 박순애 할머니는 비록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만큼은 환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새로운 희망으로 피어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주 거리에는 박순애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집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교훈, 진정한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보이는 가치, 그리고 작품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로 바꾸는 지혜까지. 봄바람이 불어오는 충장로, 박순애 할머니는 여전히 그곳을 평화롭게 거닐고 계십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잊어가고 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과 따뜻한 마음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